다음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인해 힘드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한전에너지공대 국회를 통과시키고 2022년 개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마을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전남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 서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신청한 이유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예스만 해주시면 되겠기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인 장흥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2021년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 제정 3년째입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894년 조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의 여명을 밝히는 상징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며 개혁을 꿈꾼 농민과 노비 등 자유, 평등, 개혁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호남이 앞장서서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서막이요 민족운동과 민주주의의 원동력으로 역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대 정신에 따라 항일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에 이어 척불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민주주의 운동의 표상이요, 이를 호남 정신으로 불러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남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전국 4곳 중에 장성 항룡강 사적지, 장흥 석대들 사적지 등 2곳이 존재하는 명실공히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입니다. 전남 도민들이 함께 전남 지역을 동학혁명 거점으로 인식을 하고 장흥 석대들 전적지와 장성 항룡을 비롯한 역사적 유적지는 물론 활동 인물, 기록물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총체적인 기념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흥군은 단일 지역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 및 유족이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장흥 동학농민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와 장흥군의 노력이 30여 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추모식과 기념식, 학술대회 및 저술 활동을 계속해온 성과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세워진 것 또한 수십 년 동안 동학정신을 개송하고 지역민과 장흥군의 노력의 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남의 각 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조차도 정립하지 못한 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매년 4월 26일 동학기념식을 30여 년간 거르지 않고 거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라남도에서도 국가기념일에 맞춰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2021년 5월 11일 동학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다면 장흥 석대들 사적지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일대에서 그 시작을 선포합시다. 이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고 그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유족들에 대한 애의이며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흥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소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전라남도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2020년 12월 7일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전남 이외의 도시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 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 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전남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 마을 살리기는 물론 유학학생 및 학부모의 전남 농산어촌살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전남이 제2의 고향이 되어 귀농 귀촌 생활에 기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청정 전남 지역이 새로운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부각되었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최적합지로 전남의 자연 친화적인 생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학 유형 대부분이 가족 체류형이 많아 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다수 인구 유입이 예측되고 있고 체류 경험은 해당 지역 귀농 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농 교류로 인하여 도시 직거래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고 도시민 왕래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됩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필요 경비 지원, 유학생과 가족들의 안전한 확보, 일자리 제공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중 60% 이상이 가족이 이주에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을 희망하고 있어 가족 체류형 수용을 위한 주택 확보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학생이 당해 지역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은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문제가 남아있고 학생이 집단으로 기속하여 생활하는 센터형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산어촌 유학을 총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청 인구 청년 정책관실 산하로 농촌 유학 활성화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민의 기농, 기촌 의향은 20.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전남 전체 지역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구례군 고택, 윤스테이 고택 체험을 통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농가형 한옥 고택을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농가형 운영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전국적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유학을 비롯한 인구 유입 사업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전국에서 전남으로 유학 오도록 이끌 수 있고 또 결국은 교육 여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거주 기간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도시와 차별화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교육 환경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공간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전남 22개 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도시와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오히려 먼저 도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남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생 건강권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 4개월째 지속되면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늘면서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잃어서는 안 될 학생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 흔히 벌어지던 운동이나 각종 활동이 뜸해져서 활동 범위가 제한되었고 그나마 있는 체육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협소한 공간에서 교구도 없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또 생활 습관도 무너져서 대부분 학생들이 늦잠을 많이 자고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비만 학생은 연도별 현황을 살펴봐도 2018년에 19.5%, 2019년에 21%,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24.9%로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비만율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제일 먼저 답변하실 분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시간이 40분인데 질문만 한 거의 35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답변은 먼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집행부에서는 네.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의원님 잠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일문일답이 아니라서. 저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십시오. 윤명희 의원님 요청에 따라서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입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이 전라북도 정읍 황토현 전투의 전승일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동학농민운동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에서, 작년에는 전북 정읍에서, 금년에는 서울에서, 내년에는 정읍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기념행사가 장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행사로 개최가 되면 국비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장흥군은 1991년부터, 장성군은 1995년부터 각각 별도로 5월 중에 동학농민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날 행사 확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가 전북에는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2개소가 있고, 우리 도에는 장성 황령과 장흥군 석대들 전적지 2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에 장흥 석대들 전적지를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6일에는 133억 원을 들여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개관하여 매년 2만여 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군과 장성군에서 별도로 군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격상하여 매년 도 주관으로 장성군, 장흥군에서 경연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흥군에서, 2023년도에는 장성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크게 공감하시면서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의로운 땅 전라남도 역사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와 활동인물, 유적과 관련된 후손들의 증언, 기록 등에 대해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먼저 장흥군의 그 동학농민혁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학농민혁명 및 의병의 행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금 김병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단위 기념 행사로 이렇게 주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올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바로 도 단위 행사로 격상을 해서 정말 동학농민혁명의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깊은 교육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뜻을 개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님께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스라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즉시 도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을 해서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으뜸인재 지원, 전국 최초로 전체 초등학생과 일부 중고등학생 우유급식 지원 등 111개 시책에 대해서 1조 3,300여억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과 경북이 함께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특별 법안을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의 농촌유학 활성화팀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구정책 방향과 농산어촌 유학 행정 수요 또 도시화 농산어촌 상생 방안 등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팀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TF 운영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전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올해 처음 도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서울 초등생 82명이 도내 10개 시군 20개 학교에 유학을 와서 학부모 33명도 함께 이주해 와서 인구 유입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유학센터를 곡성구례, 화순, 장흥, 강진, 완도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고 센터에서 유학하는 33명이 1인당 월 35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과 도에서 추진하는 유학 프로그램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와 연계해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유학센터 시설을 개보수해서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폐교 위기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공동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중 농가형 확대를 위한 방안과 농가형 운영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만큼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가형 유학 프로그램이 되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시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한 2달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당사자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이제 서울에서 유학 올 때 가입했던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가입했던 맘카페에 게시된 글 등등을 분석해서 그 평가를 보면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가서 좋다.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다. 좋아하는 책 신나게 마음껏 읽어서 좋다. 학원에 안 가서 좋다.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까지 불러준다. 그리고 직접 흙을 밟고 이렇게 꽃도 가꾸고 동물에게 먹이도 주니까 좋다. 6개월 한정하고 왔는데 더 있고 싶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몰랐지? 다음에는 꼭 신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2차 모집은 이제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에는 현재 82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6개월 이상을 연장을 할 것 같고요. 추가로 이렇게 유학 오겠다고 하는 숫자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곡성 신안 영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듈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유학원 가정에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촌 유학마을을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서울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갖춰진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울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1차에서 원래 신청할 때는 121명이 신청했는데 최종 82명이 이렇게 전학으로 왔거든요. 40명이 줄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121명이 신청하고 나서 자기가 선택한 학교 그리고 주거 환경을 보러 다 내려왔어요. 근데 40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주거 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포기를 해서 82명만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유학마을을 공모를 해서 한 7, 8개 정도만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울 유학생들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제 조건은 이렇게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 주거 환경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협력하는 방안,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만 했는데 이제는 광주교육감님하고 이제 곧 업무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 아이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서울 아이들은 3분의 2 정도가 가족 체류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와 엄마 또는 아이와 할머니 또는 아이 엄마 할머니 이렇게 지역에 내려와서 살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체류용은 좀 적고 아마 홈스테이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집에 하숙하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가까우니까 광주에 있는 엄마 아빠가 아이가 궁금하면 언제라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광주나 아마 그쪽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차별화된 프로그램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라남도는 그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그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농산어촌 작은학교는 아주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교육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신앙 임자 초중 거기까지 또 유학생들이 왔어요. 임자 초에 4명, 임자 중에 2명. 뭘 보고 왔냐면 그때는 다리도 아직 완공되기 전이었어요. 승마 프로그램을 보고 왔더라고요. 저 진도 지산중에서도 이제 승마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산중까지 서울 아이가 유학을 왔습니다. 순천 삼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의 2명인가 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골프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산어촌 유학 대상 학교가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방과후 수업 끝나고 어디 이제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학교 도서실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고 다니고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읽더라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좀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위화감이 들고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기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비만 아이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뭐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86% 학교가 매일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은 좀 덜 합니다만은 그래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뭐 줄넘기라든지 잇몸 일으키기라든지 등등을 홈 트레이닝 영상을 활용한 비만 감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뭐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등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의 이 정서와 심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는 이제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죠. 블루를 넘으면 코로나 레드는 이제 분노. 이제 블랙은 그걸 또 넘어서 이렇게 이제 좌절과 포기, 그걸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적어도 한 15% 이상이 심리 정서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다라고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리고 위클래스를 통한 화상 상담 클래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나주 국립병원 정신병원이죠. 20명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거기하고 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고위험 그리고 고위기에 처한 학생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치료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학교 안에만 갇혀 있다시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학여행이라든지 야영수련 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방역 조치를 갖춘 후에 이런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야영수련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이 심리 정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신 윤명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